새봄 극장가의 따뜻한 힐링 메시지를 전할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온라인 제작보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오늘 제작보고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매체 제공용 사진은요, 미리 안내해드린 웹파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메인 예고편으로 오늘 제작 보고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따뜻한 울림이 있는 작품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배우 최민식의 스크린 복귀작, 정말 다시 그분이 오셨습니다.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아주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작품 기다리고 계시죠. 특히나 수학이라는 소재를 아주 신선하고 흥미롭게 풀어내며 인생에 대한 따뜻한 위로를 전할 영화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 빨리 뵙고 싶네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주역분들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최민식, 김동희, 조윤서, 박병은, 박혜준 씨 그리고 박동훈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최민식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운 자리고요. 이렇게 한 2년 만에 이게 제가 전에 출연했던 영화를 이렇게 늦게나마 그래도 개봉을 하게 돼서 또 이렇게 대기실에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저희가 이 작품을 찍은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크랭크업 한 지. 오래간만에 보니까 무슨 예비군 훈련장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너무 반갑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돼서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의 이학성 역을 맡았습니다. 네, 최민식 씨가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으로. 김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한지우 역할 맡은 김동희입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영화에 되게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고 또 앞에 선배님 말씀하셨던 대로 찍은 지 2년 정도가 돼서 사실 처음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어제 이제 대본 보고 하면서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기다렸던 작품이고 좀 관객 여러분들께 감동과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영화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윤서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박보람 역할을 맡은 조윤서입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네, 사실 진짜 앞에 계속 말씀해주셨듯이 좀 찍은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다들 보고 싶고 되게 그립고 이랬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좀 이 영화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좀 선물같이 왔던 영화예요. 그래서 관객분들께도 지금 좀 힘든 시기에 좀 따뜻한 선물 같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선물 같은 작품으로 오셨어요. 박병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담임 김근호 역을 맡은 박병훈입니다. 모르겠어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도 저는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반갑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오늘 뵈서 좋았고 저희 영화는 우리 정말 대선배님인 최민식 선배님 그다음에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를 이제 입문하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이렇게 둘이 중년 배우 전 세대가 아우르고 있네요. 네, 이렇게 또 조화롭게 만든 영화 같아서요. 뭔가 이
배우의 스펙트럼과 어떤 그런 조합들이 너무나 뛰어난 영화 같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준 씨. 네, 예,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안기철 역을 맡은 중년 배우 박혜준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 개봉해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예,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훈 감독님. 예,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연출을 한 박동훈입니다. 예, 만성을 시켜놓고 기다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만나 뵙게 돼서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이제 반갑습니다. 많은 관객분들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객들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정말 선물을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연출하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죠. 시나리오를 이제 받고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받고 제일 첫 번째 받은 인상은 굉장히 예의 바른 이야기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제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부모 혹은 그 어른이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문제야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또는 뭐 과자, 다과 이런 것들을 정성스레 차려놓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어떤 그런 태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어른의 의견도 이제 되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어떤 반듯함이 머릿속에 반짝 떠올라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랑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진한 여운을 전해줄 영화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야말로 믿고 보는 충무를 대표하는 배우 그리고 충무로의 유망주가 지금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짜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참 벅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최민식 씨. 네. 이 작품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었어요. 명작이죠. 예. 예. 그래서 참 그 영화를 전에 볼 때마다 와, 우리도 저는 여러 가지 학원 드라마가 있는데 이 학원에 국한되지 않은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첫 미팅 때 박동원 감독을 처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왜 좀 마스크를 느낌이? 써서 네. 지금 얼굴 반이 3분의 2가 가려져서 저인데 이 마스크를 벗으면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누굴까요, 과연? 그 진짜 박형준 씨도 옛날에 예. 정말 아주 즐겨 봤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철이 있죠. 딱입니다, 진짜. 박철이. 우리 저 박 감독님 살짝 한번 살짝만. 그냥 자, 원샷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흥행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자, 살짝만 내려주셨다 바로 쓰시면 되니까. 철아. 철이야. 철이 형. 철이가 많네요. 아, 그래서 어. 너무 저기 박 감독 미안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소년 같았어요. 맞아. 예.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어른을 앞에 두고 저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뭐하지만 되게 소년 같고 맑았어요 느낌이. 그리고 뭐라 그럴까 되게 수줍음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 대본을 제가 받고 읽어보고 저는 솔직히 박동원 감독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었어요. 그 전에. 예. 예. 근데 왜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라는 게 그 의도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게 느껴졌어요. 예. 그렇죠. 작품 예. 그 시나리오에서 느껴지는 그 깊이. 네. 좋습니다. 예. 자, 동희 씨. 네.
저는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가지고 오디션을 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배님도 계시고 오디션장에 오디션장에 예, 얼마나 떨렸을까? 많이 떨렸죠. 너무 제가 항상 스크린에서만 뵙던 분을 실제로 뵈니까 그 선배님한테 제 어떤 미천한 연기를 보여드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고 오디션 볼 때는 그러고 이제 오디션 보고 감독님이랑 이제 다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저는 참여하게 됐어요. 선택을 받았다. 네, 선택을 받았다. 네. 윤서 씨. 저도 선택을 받았고요. 오디션 보고 나서 사실 그날 바로 하자고 하셔가지고 당일날 정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어디에서 연락받았어요? 나요. 어디에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오디션 네, 현장에서 오디션 보고 방을 나오자마자 네.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너무 따뜻한 그래서 아까 선물같이 왔던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건데 그냥 되게 일단 최민식 선배님과 함께 한다는 게 되게 벅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뜻한 영화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영화에 좀 부품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설레고 떨리고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때 그 현장의 이야기는 잠시 후 감독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박병원 씨. 저도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 선택을 받았고요. 이 저에게 시나리오를 주신 것도 선택을 받은 거였고 너무 감사했고 우선 처음에 제목을 보고 수학자 또 우리 또 수학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많죠. 예.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수학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뭘까 했는데 이게 저는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좋았던 게 수학이라는 게 되게 공식적이고 딱딱하고 어렵고 되게 계산적이고 그런 건데 그 수학을 매개체로 학성과 지우의 이 수학이라는 건 그냥 매개체였고 이걸로 둘의 어떤 우정, 그다음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풀어가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풀이 과정이 네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혜준 씨 선택 이유. 예, 저도 대본을 받고 요즘에 그 당시에 받았던 대본들의 어떤 뭐 이런 칼부림도 나오고 막 싸우고 흩어지고 아주 이런 강렬한 대본들. 네, 그런 거 보다가 대본 보고 너무너무 사실 좋았어요. 흔하지 않은 대본을 보고 재밌다라고 하고 있다가 그 누가 나오시냐 했더니 미수 선배님 나오신대요. 그때 한창 그 또 침묵이라는 영화 이후로 이제 또 나름 선배님 뭐 하신가 선배님이랑 또 하고 싶은데 민식 아리를 하고 있을 때 민식아리. 그거는 출구가 없어요. 민식아리는. 하고 있을 때 또 출구가 민식 선배님 또 하신다길래 그럼 너무 더 좋아서 이제 만나서 많이 늘었네. 박병원 씨가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약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작품을 만나게 됐고 또 작품 자체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재밌게 찍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후배들이 이렇게 민식아리를 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제가 살면서 소가리가 심했나 봐요. 소가리가. 아리아리 거의 쇼미더머니급이에요 지금. 예, 라임이 척척 맞습니다. 감독님께 여쭐게요. 감독님, 이 배우분들을 이 작품에 캐스팅하신 이유, 결정적 이유 뭡니까? 일단 최민식 선배님, 최민식 배우님은 제가 요즘 하는 말로 찐 팬이에요. 90년대부터 팬이었고 뭐 해피엔드라는 영화에서 그 우유팩 정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짧은 컷들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파고다 공원이 아니라 탑골 공원이야라는 어떤 이런 짧은 데서도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관객으로서의 팬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연출자로서 감독으로서 일단 시나리오를 읽고 최민식이란 배우가 경비복을 입고 수학에 대해서 어떤 설파를 한다 이런 거를 연상해 봤을 때 정말 흥분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락을 해주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동희 배우님은 그냥 그 지우 자체였어요. 한지우 자체였어요. 오디션 보실 때. 네, 오디션 볼 때.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동희 씨가 저희가 지정 대본이 있었는데 자기 의도대로 어떤 수정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왜 그러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런 모습이 지우한테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윤서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대요. 아, 예. 조윤서 씨, 예, 윤서 배우님은 제가 저희가 그 보람 역할에 좀 난항이 많았는데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분량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여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보람 캐스팅이 그러다가 네. 거의 결정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뿅 나타났어요. 진짜 뿅 나타나서 저랑 이제 대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미팅 여러 가지 얘기해보고 그래서 아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지체할 필요가 없었군요. 예. 그래서 바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피아노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만요. 예, 피아노 연주. 자, 작품에서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네. 기대해 주시면서 자, 이제 박병훈 씨와 박해준 씨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기 박병훈 배우님은 제가 그 독립영화계에 좀 있을 때부터 굉장히 동경하던 배우였고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라는 배우였고, 뭐 박해준 배우님은 제가 어떤 캐스팅을 그 배역 캐스팅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막 찾아보고 못 본 영화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계속 눈에 걸리더라고요.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그래서 너무 꼭 해보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었던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 감독님께서 다 제안을 하신 거네요. 5분 모두에게. 물론 오디션을 보신 배우들도 있지만 꼭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캐스팅 과정과 출연 이유 듣고 나니까 이분들의 캐릭터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과연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는지 캐릭터 토크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조금 독특하게 뇌 구조를 알아보는 캐릭터 토크를 준비해봤어요. 각 인물별로 뇌 구조를 살펴보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박동훈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화의 제목,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수포자, 뭐 M4 세대 그리고 뭐 이런 계속 포기에 관한 조어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한 한 나라에서 탈출한 수학자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아마 저희 영화 제목을 접하신 다음에 그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렸을 텐데 그 작가 루이스 캐롤 그 소설의 작가가 수학자였어요. 실제로 실제로 작가님께서 예, 수학 교수님이었고 수학자였고 그리고 또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은 토끼굴 들어가서 토끼도 만나고 채셔 고양이도 만나고 이렇게 탐험을 하잖아요. 저희 영화에도 이제 그런 어떤 신비한 모험을 저희 영화에서도 모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였습니다. 예. 중의적이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모험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 뇌구조 만나보시죠. 와우, 학성의 뇌구조인데 일단 역시 수학자답게 중앙에 수학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만 가설, 파이송 등 수학 천재의 느낌이 물씬 나고 있죠. 학성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아니 근데 언제 제 머리 MRI 사진을 저희가 요즘에는 사진 따로 안 찍어도 위성으로 다. 예. 아니 이게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이야기 어디까지? 예. 자, 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 잠시만 딸기우유 있네. 네. 딸기우유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아주 너무 많은 애정을 갖고 한평생 살아온 사람의 이잖아요. 예. 그 능력이 타인들이 볼 때 굉장히 출중하다고 그래서 천재라는 어떤 별칭도 붙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을 어떤 한 분야를 외골수로 판, 그리고 나름대로의 철학이 아주 공고하고, 그리고 그 수학, 그 학문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극하고,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학자로서의 어떤 그것을 나래를 펼치지 못하고 어떤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억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래서 남한에 탈출을 했는데 남한 역시, 예, 자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을 펼칠 수 없는 환경에 또 봉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련과 시련을 거듭한 천재 능력자의 어떤 그런 모습, 예, 그런 모습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뭐 어떻게 그 천재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됐을 때, 예, 그 안타까움,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약성이라는 인물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평생 수학만을 연구한 천재 수학자와 평생 연기의 모든 것을 건 우리 최민식 씨가 그런 점에서 참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빛만으로도 그냥 학성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만하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내구조에 보면 지우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학성에게 지우는 어떤 존재인가요? 글쎄요, 아들도 생각나겠고,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영화를 못 봐야만. 드리겠는데, 예. 예. 한지우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그런 면에서, 예, 그러니까 어떤 학자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 아주 본능적인, 예, 어떤 뭔가 끌리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는. 예. 그리고 그런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학성과 지우의 두 사람의 감정이 이 드라마의 어떤 기조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두 분의 관계, 예, 직접 극장에서 만나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구조 주시죠. 지우 나왔습니다. 자, 가장 중앙에 수포자가 아주 강력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제 내구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내구조. 예사롭지 않은 단어 수포자. 자, 천재 수학자 학성에게 수학을 배우는 수포자 지우, 어떤 점 주안점을 뒀나요?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이제 읽었을 때 지우가 되게 평범한,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배님을 만나게 되면서 극 중에서 학성을 만나게 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선배님을 만나면서 막 바뀌는 과정들에 좀 내가 지우라면 어떻게 바뀔까부터 시작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배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10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20대인 제가 이제 10대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고등학생은 어떤지 그런 걸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지금 많이 또 시대가 변했을 수 있으니까. 요즘 하루하루 다르게 좀 그렇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루하루가 오늘 명언이네요. 하루하루가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많은 리서치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내구조 주시죠. 보람이의 내구조입니다. 중앙에 한지우가 차지하고 있네요. 와우.
그리고 파이송, 피아노 등등이 보이고 있는 보람의 뇌구조입니다. 나는 없네. 예, 빨리 치워주세요 사진. 네. 선배님 제 머리에 보람이 그랬었구나. 자, 정의롭고 당찬 성격을 지닌 지우의 유일한 친구 보람역 연기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 가운데 한지우가 보이는 만큼 보람이는 좀 지우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관심도 있고 또 지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고 보람이는 제가 딱 대본을 봤을 때 처음 보람이의 느낌은 굉장히 당차고 그다음에 똑부러지고 그다음에 정의롭고 좀 의리 있는 매력이 있는 친구였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동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10대 친구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10대 친구들한테 많이 연락해서 물어도 보고 좀 요즘 친구들은 어떤 에너지가 있나 좀 찾아보기도 했고 또 파이송이랑 피아노가 보이는데 사실 제가 오디션 볼 때 보람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이제 피아노 칠 줄 아냐는 감독님 말씀에 냅다 칠 수 있다고 대답을 하고 딱 선 대답하고. 예. 네, 잘 쳐야 한다. 네. 어느 정도 치냐라고 해서 저 막 베토벤도 치고 쇼팽도 친다. 어이구야. 이렇게 예, 예. 거짓말을 굉장히 했는데 이게 저도 붙을지 몰랐어요. 이게 덜컥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파이송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악보 자체를 볼 줄을 몰라요. 그 전에 뭐 이렇게 바이엘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친 적이 없고. 쇼팽 막 나왔는데 와, 진짜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야, 다소간 현장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악보를 받자마자 그냥 완전 외워버렸군요, 그냥 손으로. 네 손가락 번호를 다 써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그냥 통째로 다 외워서 결국 쳤어요. 제가 와, 영화에서. 대단해요. 박수 한번. 예, 윤서 씨. 네, 제가 피아노 치는 장면을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말. 작품은 그러면 음악 영화 하셔도 되겠네요. 정말 하루에 한 6, 7시간씩 쳤거든요. 매일 정말.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지금 감독님도 깜짝 놀라고 계시고요. 자, 다음 뇌구조. 지금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다음 뇌구조 주시죠. 오직 입시 성과가 중심에 있는 김근호 선생님입니다. 결과를 중시하고 아이들의 점수만 신경 쓴 1학년 2반 담임 역을 우리 박병훈 씨가 맡으셨는데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우선 수학 선생님 이곳 지우의 담임인데 네. 수학이 0이잖아요. 저에게는 수학을 잘 그렇죠. 우리는 늘 모르고. 새로 시작하는 네, 학문이죠. 예. 예전부터 잘 몰랐고 지금도 몰랐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 캐릭터 자체를 처음부터 뭐 스승과 제자의 느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파트너십으로 가는 어떠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시를 해서 이들의 모든 목적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저도 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너튜브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 강의를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정말 1도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학생들한테 말투 그런 것들을 제스처나 느낌? 보는데 예. 그냥 친구같이 하더라고요. 강의나 이런 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은 파트너십으로 가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캐릭터를 다가갔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캐릭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여기 온라인을 통해서 일타 강사님들의 영상을 모니터를 한 결과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6시간 동안 아, 엄청납니다. 너무 하루 힘들었어요. 6시간 동안 모니터를 한 명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뇌구조 주시죠. 네, 안기철의 뇌구조입니다. 세터민 지원본부를 맡고 계시고요. 학성 그리고 바둑이 보입니다. 학성의 유일한 벗 기철역을 연기하셨어요. 박혜준 씨가 학문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이학성을 지켜봐온 유일한 버치자, 그리고 학성을 여러모로 챙겨주는 아주 정많은 임무를 맡으셨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일단은 이 어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학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애정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작품 자체에서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비밀도 있고 한 또 인물이기도 해서 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또 사실은 이 되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되게 아껴주고 싶은, 그리고 되게 이렇게 보듬어주고 계속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네요. 그런 마음을 하루에 한 아, 예, 6시간 정도씩 예, 6시간 예. 동안 항상 노력하고 이걸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6시간 동안 보듬어주고 그래서 사실 사실 학생에 대한 그 마음이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가장 많이 그렇죠. 학생에 대한 보이는 역할이에요. 연민이라든지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리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민수 선배님이 이 학성 역을 했을 때의 네. 그 같은 맥락들이 있어서 또 수학자로서의 어떤 되게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가는 신념들 있는데, 그런 신념들을 이렇게 지켜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옆에서 사실 묵묵하게 응원해주고 네. 그 사람을 지켜봐준다는 게 네. 누군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 기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박혜준 씨가 맡아서 더욱더 빛나는 그 역할이 현장에서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조금 이렇게 그래도 되게 애정하고 이런 마음을 더 가지려고 네,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6시간 동안 그만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그 윤서 씨의 6시간 때문에 지금 뭐 장래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나는 6시간 동안 뭘 했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자, 지금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캐스팅 제대로 하셨다,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부터는 제가 중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간단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역할 속 캐릭터랑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빠르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상황을 드리면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최민식 씨부터 시작합니다. 자, 최민식 씨를 비춰주시고요. 현장에서 이땡 토스트를 정말 많이 즐겨 드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이땡 토스트 군만두 하나 둘 셋. 자, 마이크를 대시고요. 토스트? 군만두 버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20대 청춘으로 돌아가기, 중년의 격정 멜로 찍기. 청춘 멜로 하나 둘 셋. 멜로 찍기로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김동 씨 갑니다. 수학 성적으로 스트레스 받기, 황시목 검사에게 압박 취조받기. 수학 취조 하나 둘 셋. 취조. 황시목 검사인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후속작이 나온다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2 찍기, 비밀의 숲 3 찍기. 수학자 2, 비숲 3 하나 둘 셋. 둘 다 하고 싶은데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수학자. 2. 네. 좋습니다. 자, 윤서 씨 갑니다. 파이송
7시간 연주하기, 수학 문제 7시간 풀기. 하나, 둘, 셋. 파이송 수학 문제 하나, 둘, 셋. 파이송. 파이송 7시간. 그러면 몇 시간을 연습해야 됩니까? 자, 최민식 배우 같은 선생님 만나기, 이학성 같은 선생님 만나기. 최민식, 이학성 하나, 둘, 셋. 최민식. 좋습니다. 박병훈 씨 갑니다. 내신 성적 1등 반 지키기, 좀비로부터 세자 지키기, 반 지키기, 세자 지키기. 하나, 둘, 셋. 세자 지키기. 세자 지키기. 자, 다음 낚시 금지당하기, 개그 금지당하기. 낚시, 개그. 하나, 둘, 셋.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개그 금지. 개그 금지. 낚시는 포기 못한다. 자, 박혜준 씨 갑니다.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수학의 천재적인 재능, 음악의 천재적인 재능. 하나, 둘, 셋. 수학, 음악. 음악. 음악 좋습니다. 자, 다음 헤리우스 시절로 돌아가기.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셨죠? 헤리우스 시절. 10년 후 미래에 가서 로또 번호 외워오기. 헤리우스 로또. 하나, 둘, 셋. 로또. 로또. 헤리우스는 안 돌아가도 된다. 로또가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 갑니다. 딸기 우유 평생 마시기, 민트 초코, 민초 우유 평생 마시기. 딸기, 민초. 하나, 둘, 셋.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자, 평생 싫어하는 영화 보기, 평생 영화 안 보기. 하나, 둘, 셋. 보기입니다. 영화 안 보기. 싫어하는 걸 계속 보느니 안 보겠다. 맞습니까, 감독님? 드라마 보면 되니까요. 야, 현답이네요. 예. 자, 제가 몇 분만 살짝 여쭤볼게요. 최민식 씨, 그 토스트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군만두를 포기하시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은 그 아침에 그 삭 토스트, 예.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먹는 그 맛에 아주 중독이 됐었어요. 그 맛에 네, 오늘 아침에는 혹시 아니요, 끊었습니다. 이제 끊었다. 갑자기 왜 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끊었다라는 중대 발표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박혜준 씨 어떻게 된 겁니까? 헤리우스 시절보다 10년 뒤 로또가 났다고요? 그걸 제가 그 번호를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짧아서 어쨌든 뭐 지나간 거 뭐 어쩌겠습니까? 예. 저는 헤리우스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너무 멋지시던데요. 그 시절 예.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바꿀까요? 지금도 충분히 멋집니다. 자, 대단합니다. 이런 속마음을 품고 계신 이분들이 과연 어떤 착붙 캐릭터를 소화해내셨는지 영화를 통해서 3월 9일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현장 분위기도 무척 좋았을 거란 예상되시죠? 저희가 제작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위한 우리 배우분들과 제작진의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고요. 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배우분들의 호흡, 이 케미스트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제작기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특별하게 수학 기호로 제작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수학 기호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올지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원주율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학 기호로 나온 것은 파이 원주율인데요. 스틸 보면 지금 수학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학성의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왼쪽에 스틸을 보면 학성과 보람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감독님 이게 바로 그 파이송과 관련이 있는 씬 같은데요. 영화 속에 파이송을 녹인 이유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 장면은 어떤 이 영화의 그 기조랄까요? 기조의 근간을 이루는 장면이고, 관객들이 수학적 쾌감과 또 음악적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개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수학이 우리 근처에 어디서나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음악을 통해서. 더군다나 지우는 저 음악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학교 생활 안에서의 태도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아마 제 예상에는 저 장면이, 파이송을 사용한 저 장면이 뭔가 관객과
여기 등장 인물들과의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음. 꽤나 큰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정말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수알목 관객들도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다음 스틸 주시죠. 자, 이번에는 근사값으로 표현된 학성과 지우, 바로 인생 멘토라는 키워드입니다. 학성과 지우의 케미가 돋보이는 스틸이 지금 두 장이 나란히 있는데요. 학성은 탈북한 천재 수학자이고, 그리고 지우는 대한민국 상위 1% 명문 자사고인 동은고등학교에 다니는 수포자인데, 실제로 동희 씨 네. 학성을 통해서 지우가 성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처럼 김동희 씨도 현장에서 최민식 씨의 도움을 받고 진한 교감을 나누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억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선배님 굉장히 부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그 저희 첫 촬영을 저희가 전주에서 했어요. 전주? 네, 네. 세트장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 그 당시에 천문 개봉하실 때라 굉장히 바쁘실 때였는데 네. 저의 첫 촬영을 보러 전주까지 혼자 운전을 하셔서 아, 본인은 그 장면에 그 아니, 신이 그날 없는데도 스케줄이 없으셨어요. 촬영 스케줄이. 그날 혼자 오셔가지고 비빔밥 생각나가지고 비빔밥 먹으러 갔었어요. 네, 정말 그래서 혼자 오셔서 저희 첫 촬영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그때부터 너무 힘이 많이 됐고 그 이후에는 뭐 항상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장난도 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많은 힘이 됐었습니다. 저까지 뭉클한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박병훈 씨 첫 촬영 때 최민식 씨 가셨나요? 지금 표정이 그때 회를 먹었습니다 저는. 예. 박병원 그러면 생선이 생각이 나가지고 늘 낚시를 하시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주목할 점이 이 그 가림판이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분의 서로 어떤 의미인지 이 진짜 한 문장만 들어도 강하게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자, 한지우와 박보람 합집합입니다. 자, 보람은 지우에게 하나뿐인 친구인데 찐친 케미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두 분 많이 친하죠, 윤서 씨? 네. 네. 네, 되게 촬영 전부터 아무래도 친구 같은 반 친한 친구로 나오고 또 많이 친해져야 하는 씬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촬영 전부터 굉장히 많이 만나서 막 리딩도 하고 해보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하면서 촬영 전부터 그렇게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좀 영화의 그런 찐친 케미가 좀 나올 만한 재밌는 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준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친해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찐친 케미, 교복 입은 두 분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키워드 주시죠. 와우, 교집합입니다. 최민식, 박병은, 박해준 씨 모두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분들인데요. 세 배우의 교집합으로 연기력 갑이 나왔습니다. 맞네요, 정말. 자, 믿고 보는 세 배우의 호흡 더욱 궁금해지는데, 특히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박병은 씨와 박해준 씨는 최민식 씨와 이번에 첫 번째 호흡이 아니라 다 두 번째 호흡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박해준 씨는 그 침묵에 이어서 계속 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박병은 씨는 어떠셨나요? 특별시민 이후에 이번에 다시 만나셨는데. 특별심이라는 영화에서 선배님을 이제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선배님과 같이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그 캐노피라고 하죠. 대기하는 곳에서 선배님하고 컵라면 하나씩 먹으면서 그냥 살아오신 얘기, 그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고 즐거웠고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고, 이런 순간들이 또 다른 작품에서 한번 선배님과 진짜 진하게 한번 또 연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앓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앓고 있다. 6시간 동안 나도 하루에 알이다. 6시간 동안 앓고 있습니다. 나는 네 그 낚시 거기 미끼가 되고 싶다.
갑자기 충격 고백을 낚싯바늘에 코가 끼고 싶다. 그 정도로 나도 박병은의 매력에 네. 지금 빠져 있다라는 아니,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예. 정말 뭐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이게 맛깔스럽게 연기하는 배우. 예, 맞아요. 참 항상 감탄해요. 뭐 선배 후배 이걸 떠나서 동료로서 같은 동료 배우로서 우리 저 해준 박해준 배우도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 작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면들을 이렇게 계속 공유하게 되니까 참 많이 배우게 돼요, 진짜로. 그게 시너지죠. 예, 그렇지. 예. 그게 그렇죠, 시너지. 예, 대단합니다. 앙상블. 앙상블. 예, 예. 수학적 용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예, 플러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만나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집합 원소의 기호인데요. 공간과 음악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원소라는 의미죠. 자, 영화 속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스틸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학성과 지우가 특별한 공부를 하는 아지트인 과학실 B103 지하 103호입니다. 스틸을 보면 조금 으스스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감독님, 이 공간이 특별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공간은 저희는 이제 아지트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학성과 지우가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좀 열기 비밀 수업을 하는 공간이고, 학성과 지우가 이제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만한 공간이었어야 했어요. 뭔가 공간이 관객들한테 말을 걸고 있다. 당신들도 관객분들도 이 안에서 있어보고 싶지 않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굉장히 저희 제작진이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공을 되게 많이 들인 공간입니다. 예. 네, 그 과학실 지하 103호 과연 그 공간도 또 하나의 배역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3월 9일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저희에게 미리 오늘 제작 보고회에 앞서서 사전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 대답해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영 기자께서 우리 최민식 씨와 김동희 배우께 신예 김동희 배우님께서 대선배 최민식 배우님과 호흡하시면서 실제 학성과 지우 같은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자 첫인상과 촬영 중 인상 깊은 서로의 모먼트. 동희 씨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민식 씨, 동희 씨의 첫인상 어떠셨나요? 오디션 현장에 계셨는데. 동의를 처음 본 게 오디션 현장이었죠. 예, 그리고 뭐 우리 박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고, 그냥 이렇게 깨끗한 느낌. 예. 깨끗한데 힘들어 보이는 느낌. 예,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였거든요. 예, 진짜 그런 이미지. 예, 그래서 어떤 첫 인상으로서는 좋았고,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겠어요.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뭐 많은 베테랑 배우들, 선배들,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앞에서 이제 긴 장편 영화의 어떤 메인 타이틀 롤 캐릭터를 표현을 하려니,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진중한 모습에 믿음이 갔어요. 어떻게 첫 술부터 배부르겠습니까? 근데 많은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한지우라는 캐릭터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고, 아주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그렇죠. 옛날 생각도 나셨을 거고 뿌듯하고. 그 옛날에 수학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던 많이 생각나고.
아마 이 작품 보시면서 그 생각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동희 씨께는 짧게 여쭐게요. 나에게 최민식이란? 인생의 멘토. 인생의 멘토. 인생의 멘토. 아, 또 똑똑을 하십니다. 쑥스러울 때마다 가림판을 치시는 우리 최민식 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질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은 뉴스원의 정유진 기자께서 최민식 씨께 역시 탈북자의 수학자,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진 캐릭터인데 어떻게 접근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이다, 탈북자다. 그건 가급적이면 배제했어요. 예,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단지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평생을 해왔고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됐을 때 오는 그 어떤 아주 그 힘듦, 그 시련, 그것이 어떤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더욱이나 이제 그것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든지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박동훈 감독님께 디컬처의 이경현 기자께서 수학이라는 소재를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수학적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파이송 얘기할 때 답변한 것과 좀 겹치긴 하는데요. 네. 수학이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수학적 디테일, 뭐 고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리과학과 교수님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는 언제나 수학 전문가, 수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작은 오류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이 언제나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박혜준 배우께도 아까 이제 대답을 못 하셨는데 최민식 배우와 이제 침묵 이후에 또 만나신 거잖아요. 예, 예. 같이 하시면서 플러스가 되고 제곱이 되고 세제곱이 됐던 그 순간 모먼트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술. 그 선배님이랑 작업에는 물론 금방 말씀하신 그 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 잔 기울이면서 네, 좋은 그렇죠. 얘기 마음이 듣는 풀어지면서 그런 것도 있고,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되게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실제로는 잘 모르겠는데 모니터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 현장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하는 거를 침묵 이후로 또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작품도 또 한번 그 모니터로 어떤 역할로 다음에는 만나고 싶으세요? 예? 어떤 역할로 만나고 싶으세요? 서로 어떤 관계로? 작품에서 뭐든지 뭐든지 좋아요. 너 전에 브록백 마운틴 같은 거 하자 그랬잖아. 예? 예. 하여튼 두 분 어떤 변신이든 저희는 관객으로서 환영합니다. 예, 박병훈 씨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다음번엔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저 브록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제작 보고회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 기자님들께 최민식 배우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너무 반갑고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작품이 어떤 딱딱한 수학에 관한 영화만은 아닙니다. 예, 수학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거기 그 수학을 통해서 이어진 인연들이 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요즘같이 힘들고 지친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 소박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3월 9일 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김동희 씨. 네, 저도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수학 영화라고 해서 어려운 수식들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주가 아니라 어떤 학성과 지우, 뭐 기철, 뭐 보람, 뭐 근호 다
모든 인물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사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근데 관객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대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뭐 요즘 같은 사실 시국에 영화를 뭐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실 그냥 좀 마음 가시는 대로 영화 꼭 봐주시고 아무튼 3월 9일에 극장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윤서 씨. 저희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이상한 영화예요. 이상하게 수학이 이해가 되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수학으로 위로를 받는 좀 이상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단언컨대 영화를 보고 이제 극장 문을 나설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예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되게 기분 좋게 극장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꼭 3월 9일에 극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받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병훈 씨. 네, 요즘 그 여러모로 힘들고 그런 시기인데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 고민들이 많으실 때 저희 극장에 오셔서 이 영화를 보시면 누군가 그래도 잘하고 있어, 잘 참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그런 감정을 받으시게 누군가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 어려운 시절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저희 영화 봐주시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저희한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준 씨. 예, 이상한 나라 수학자 보러 와주셔서 좀 다른 생각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요즘 뭐 어디 기댈 데가 없는데 이런 기댈 수 있는 이런 영화 한 편 나와서 기분 좋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동훈 감독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영화의 완성본을 봤을 때 경쾌하고 그리고 우직하고 온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그 음악 콘서트장에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그 앵콜송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는데 수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영화 절대 아니고요. 슈퍼자였던 감독이 만든 영화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예, 빨리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동희 씨의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꼭 오셔라고 하기에는 강조하기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희 아이와도 꼭 보고 싶고 제 친구와도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정말 내 위로해주고 싶은 누군가와 함께 가고 응원해주고 싶은 누군가와 함께 가면 더 좋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용기 받고 싶으시다면 이상한 나라 수학자 3월 9일 극장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제작 보고에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